자, 작업 스레드의 필요성 및 스레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 영역에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참조 변수를 두고 생성자에서 프레임을 초기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buildGI라는 함수 안에서는 화면 구성을 위해서 하나의 버튼 객체를 생성을 했고, 보더 레이아웃의 기본 배치 관리자를 갖고 있는 프레임에 꽉 채워서 부착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후 이 버튼이 눌렸을 때의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addAction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핸들러라는 액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해 주었어요. 이 리스너 객체에서 보면 액션 퍼폼드라는 추상 메서드를 제정해 줌으로써 프레임에 대한 현재 위치 값을 얻어와서 새로운 위치 값으로 설정해 주는 일을 수행을 하되, 액션 이벤트가 한번 발생할 때마다 옵셋 값을 처음에는 10의 값을 갖고 있었으나 그 값을 반전시켜 줌으로써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는 다시 10 이런 식으로 전환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진동 시작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면 X축 방향으로 10픽셀만큼 이동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X축 값으로 마이너스 10픽셀, 다시 말해서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작업들이 버튼이 눌릴 때마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마치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진동되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는데, 이 작업을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액션 리스너에서 버튼이 눌렸을 때 한 번만 프레임의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레임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다만 진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자동 진동되어지는 작업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종료 버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동 시작 버튼을 눌러서 진동이 시작되어지면 그 버튼의 레이블을 이젠 진동 끝이라는 레이블로 바꿔주고, 해당하는 버튼이 한 번 더 눌리게 되었을 때 진동을 멈출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되어지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해 볼 거예요. 버튼 눌렀을 때 스스로 진동되어지면서 진동 끝이라는 레이블로 나타나고, 현재 진동 끝이라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진동을 멈추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리스너 객체의 액션 퍼폼드라는 핸들러 메서드 내에서 현재 하나의 버튼에 대해서 같은 리스너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조건문을 두어서 S라는 소위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킨 컴포넌트의 레이블 값을 확인을 해보기를, 진동 시작이라는 문자열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문자열을 비교할 때 주의할 것은 equal 연산자로 비교할 수 없고, 자바의 객체에 대해서는 equal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비교해 주도록 구성을 해줘야 될 거예요. 즉 equals라는 문자열인 상태에서 버튼이 눌렸다라고 한다면 진동하는 것과 같은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고, 현재 진동 시작이라는 레이블이 아닌 상태에서 버튼이 눌렸다라고 한다면 진동하던 일을 멈추도록 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해 볼 것은, 진동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려지게 되어지면 버튼의 레이블을 진동 끝이라고 수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현재 진동해가는 작업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 끝이라는 버튼을 눌리게 되어지고, 그 버튼이 눌려졌을 때에는 이 else절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동 멈춤 처리가 수행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진동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버튼의 레이블을 다시 진동 시작으로 바꿔주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진동 시작이라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진동 끝이 되어지고, 진동 끝인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진동 시작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지금 구성에서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단지 한 번만 이동하고 마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진동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 작업을 이 사이에다 집어넣도록 하되 반복문을 구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반복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true라고 해주면 항상 반복해라 라는 거죠.
진동 시작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현재 옵셋 값을 반전시켜 가면서 프레임의 위치 값을 수정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프로그램적으로 이 작업이나 이 작업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의 위치 값이 변경되어졌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나타내 주도록 해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 지연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 thread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sleep이라는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해서 약 100m초, 즉 한 0.1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프레임 위치 바꾸고 0.1초 쉬고 또 프레임 위치 바꾸고 0.1초 쉬고 이 작업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자, 다만 이 반복은 언젠가는 멈출 수 있도록 처리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while 반복하기를 무한히 반복하도록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리스너 객체에 continue라는 변수를 하나 두었어요. 자, 그래서 이 continue라는 변수의 값이 참인 동안에 반복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진동을 멈추는 처리를 수행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continue라는 변수의 값을 false 값으로 바꿔줌으로써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sleep이라는 스태틱 메서드는 0.1초 쉬는 동안에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 interrupt를 발생시켜서 강제로 중단시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방법은 이런 슬립과 같은 처리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스레드에서도 스레드의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보면, 자, 리스너 객체에서 버튼에 대해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현재 버튼의 레이블이 진동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레임의 위치를 수정하는 일을 0.1초마다 반복하기를 continue라는 리스너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값이죠. 그 continue라는 값이 참인 동안에 반복하도록 하되, 만약에 내가 진동 끝이라는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continue라는 변수의 값을 false로 바꿔줌으로써 현재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스레드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해 보여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자, 진동 시작이라는 레이블이 나타나고 버튼을 눌러주면 진동이 되어지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생겼죠.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일단 버튼 레이블이 진동 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동은 되는데 왜 버튼 레이블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고, 역시 버튼이 클릭된 거에 대한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벤트 처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이 진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닫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도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저 우리는 콘솔 창 띄어서 현재 중지 버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지해버리는 수밖에는 없게 되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구성에서 버튼 클릭에 대한 리스너 객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액션 퍼폼드라는 함수 안에 반복문을 두고 이 반복문 안에서 continue라는 멤버 변수 값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내용을 진동 끝이라는 버튼이 눌려주면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진동을 멈출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자, 최초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프로그램이 처음 수행되어진 후에 사용자는 버튼을 눌러주는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메시지 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액션 이벤트가 현재 프로그램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은 그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시지 큐에서 이벤트 객체를 끄집어내서 이 이벤트를 기다리는 이 리스너에게 전달해주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 리스너 객체 안에서는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현재 버튼 객체에 대해서 진동 끝이라고 버튼의 레이블 값을 갱신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했는데, 우리 앞에서 커스텀 그래픽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의 화면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다시 그려라 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버튼 객체에 대한 set 텍스트는 해당하는 버튼 객체에 대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해라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프로그램에 있어서 메시지 큐에 담겨진 업데이트에 대한 처리는 현재 수행 중인 액션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액션 이벤트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continue가 false가 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continue라는 변수가 false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반복이 끝나고 진동 끝이라는 버튼이 눌려서 이 else 절이 수행되었을 때 비로소 끝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continue라는 변수가 계속 true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끝나지 않은 채로 여기서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버튼의 레이블은 진동 끝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액션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진다 하더라도 메시지 큐로부터 업데이트에 대한 처리를 끄집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액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메시지 큐에서 끄집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앞서서 처리한 메시지 큐에 대한 흐름과 병행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또 다른 흐름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작업 스레드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재 프로그램의 메인 스레드,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자바 스윙의 이벤트 처리 스레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출력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요,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처리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용자 작업 처리는 바로 이 부분, 진동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벤트 처리 스레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정의한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스레드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자, 현재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영역에 선언되어진 스레드라는 참조 변수는 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어지겠죠. 특히 이벤트 리스너와 같은 내부 클래스 안에서도 외부 클래스의 참조 변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었어요. 자, 따라서 현재 이 진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레드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새로운 사용자정의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해볼 것인데, 이름을 붙여주기를 바이브레이션 스레드라고 명명을 해봅시다. 이 바이브레이션 스레드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되어진 스레드 객체를 스타트 메서드를 통해서 런업을 상태로 두게 되어지면 이제 이 스레드에 의해서 진동하고자 했던 그 작업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현재 이벤트 처리 스레드는 그저 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런업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처리하고 나서는 바로 종료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메인 메서드 위쪽에 역시 내부 클래스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바이브레이션 스레드라는 클래스는 첫 번째로 스레드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java.language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포트하는 구문을 담고 있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이 안에다가 작성하기를 우리 아까 앞서서 진동 처리했던 그 작업을 그대로 가져와 볼 것인데, 현재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작업 스레드가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처리할 내용은 run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따라서 source라는 메뉴 밑에 override 메서드, 즉 재정의하기를 스레드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재정해라 라고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run 메서드 안에다가 바로 앞서서 미리 잘라내기 한 내용인데 while 반복문을 집어넣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offset 값을 계속 바꿔가야 하는 작업은 이 바이브레이션 스레드 쪽에서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offset이라는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두는 일은 리스너 객체 쪽에서 스레드 객체 쪽으로 옮겨가도록 해볼 것이고, 더불어서
현재 continue라는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스레드를 구동할 것인지 혹은 중지시킬 것인지를 따로 관리하도록 해봤어요. 뭐 여전히 continue라는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는데 좀 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단순히 부울린이라는 변수 값은 스레드가 중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메인 스레드 쪽에서 작업 스레드에게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메인 스레드 쪽에서 continue라는 변수 값을 false로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작업 스레드가 즉각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false 값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 작업 스레드는 프레임의 값을 바꾸고 옵셋 값 바꾸고 0.1초 쉬고 나서 while문의 조건 평가식을 수행을 했을 때 현재 continue 값이 false 값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제서야 루프를 빠져나가서 run 메서드를 종료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메인 스레드 쪽에서 continue 값을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작업 스레드 쪽에서는 while문의 제어선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런 처리를 쭉 수행해가고 있는 순간에 메인 스레드 쪽에서 아주 빠르게 다시 진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바이브레이션 스레드가 하나 더 생성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진동을 담당했던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스레드 객체가 하나 더 생성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진동을 담당하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다 보니까 0.1초마다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더 짧은 시간 간격을 가지고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조금 더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continue라는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따로 두는 것 대신에 현재 스레드 객체 내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이 참조 변수가 멤버 변수 영역에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 이 바이브레이션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값을 갖고 있는 스레드라는 참조 변수의 값과 비교하기를 현재 스레드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태틱 메서드 중에서 current thread라는 값, 즉 현재 나 자신의 참조값이라는 뜻이었었어요. 즉 현재 스레드 객체를 생성했을 때 유지하고 있는 참조 변수의 값과 현재 이 스레드 객체 나 자신의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간주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될 것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중지 후 아주 빠른 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스레드 입장에서는 그 참조 변수의 값이 자기의 값과 같을 테니까 자기 작업을 수행하면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생성되었던 스레드 입장에서는 이제 스레드라는 참조 변수의 값이 나의 참조 변수 값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상황이라도 마지막에 생성한 단 하나의 스레드 객체만 살아남아서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continue라는 변수가 아니라 thread라는 참조 변수의 값을 null 값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thread 값이 null 값이 되어지면 현재 작업 스레드 입장에서는 자신의 참조 값과 thread 값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끝마쳐야 되는구나 라는 표식으로 알아듣고 while 반복문을 벗어나서 run 메서드를 종료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앞에서 부울린 변수를 사용한 경우나 혹은 스레드에 대한 참조 변수를 사용한 경우나 모두 다 이렇게 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처리를 이벤트 처리 스레드 혹은 메인 스레드 쪽에서 수행을 했을 때 이 처리가 수행되어진 즉각적인 시각에 스레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레드는 반복적인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되 루프의 시작을 만났을 때 이 시점에서 내가 일을 더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처리가 수행되고 나서 시간이 약간 지연된 후에 종료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지연 취소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스레드를 중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 쪽에서 스레드 객체에 대해 interrup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슬립하고 있는 사이에서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스레드 내에 반드시 이런 슬립 구문을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갱신하는 경우야 필요하겠지만 어떤 연속적으로 연산 처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연을 굳이 둘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스레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소개한 지연 취소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고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해서 이제 진동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진동 끝이라고 잘 표현되어질 것이고 진동 끝 누르면 다시 멈춰줄 수 있고 또 진동 시작 누르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일이 몇 번이고 간에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스레드로부터 직접 상속받아서 구현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 클래스가 이미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어졌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스레드를 구성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수정을 해봅시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바이브레이션 러너블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thread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run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만 정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implement 하기를 runn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 이 runn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로 run 이라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즉 이 vibration runnable 이라는 클래스는 그저 run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즉 thread와 같이 어울려서 사용을 했을 때 그 thread 객체에게 run 메서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우리가 thread를 생성을 할 때 우리는 그저 기본적인 thread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을 하되 이 객체 생성 시 인수로 runnable 객체를 전달을 해주게 되어져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 메서드를 수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스레드를 구동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 여전히 잘 동작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혹은 이렇게 runnable 객체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져서 스레드와 같이 연동되어지고 말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서도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시 이 부분을 우리 주석 처리해 놓고 살펴봅시다. 자, 현재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run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객체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runn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객체를 지정을 해볼 거예요. 다만 runn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 run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체를 재정의해 주고 그 안에서 정의되고 있는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스레드 객체는 여기서 지정한 runnable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 메서드를 받아서 러닝 상태가 됐을 때 이 메서드를 수행해라 라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주면 이제 스레드 객체를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러너블 객체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스레드 객체가 스타트 되었을 때 그래서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작업들이 현재 스레드에 대한 참조 변수 값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참조 변수와 같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 상속받는 방법과 인터페이스로부터 러너블 객체를 구현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특징들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바에서의 스레드는 먼저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스레드마다 고유한 우선순위 값들을 갖고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는 일들이 수행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선순위가 같은 스레드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스레드가 먼저 수행되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특정 스레드에 대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스레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setPriorit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볼 수 있고 getPriority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서는 설정되어지는 값을 얻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현재 우선순위 단계는 1부터 10까지 10가지 단계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아주 1이나 2 이렇게 미묘한 차이는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중간 단계의 우선순위, 낮은 단계의 우선순위, 혹은 높은 단계의 우선순위라고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현재 스레드 내에서 정의되고 있는 상수값 normal priority, mean priority, 그리고 max priority라는 표현들로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기 표현이 뒤바뀌어서 나타났네요. 참고하기 바랍니다.